네, 안녕하세요. 모멘텀 헤어라인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탈모 신약이 쥐에서는 성공을 많이 하는데 사람에서는 왜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클라스코테론 5% 신약은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쥐에서 효과가 있는데 많은 약들이 사람에서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쥐의 모낭 구조와 모발 주기는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고요. 쥐의 몸의 대부분이 털로 덮여 있죠. 그리고 모낭이 성장기와 휴지기를 거의 동시에 이동해요.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어요, 쥐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물이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근데 쥐만 풍성해지고 사람은 왜 안 나냐라고 할 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각각의 이제 이 머리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휴지기와 성장기가 있는 게 달라요. 제각각이라서 어떤 거는 약에 듣고 어떤 거는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쥐랑은 반응이 다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일단 모낭은 안드로겐, 우리가 안드로겐 탈모를 일으키는 DHT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쥐의 모낭은 안드로겐 반응성이 별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쥐에서 보인 효과가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고,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쥐에서는 또 별로 영향 없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쥐의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근데 사람의 두피는 그거보다 훨씬 두껍거든요. 그래서 약물이 피부 장벽을 통과하기가 이제 쥐에서는 통과를 잘 하는데 사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약물 전달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약물을 대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과 쥐가 이제 같을 수가 없죠. 쥐에서는 독성이 없는데 사람에서는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람에서는 괜찮은데 쥐에서는 독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 이전에 전임상에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사람의 이제 일상 이상 임상에서는 통과를 못하고 효과가 사라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나서 더 개발되지 않는 약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약, 이제 우리가 클라스코테론 5%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뭐가 다른가?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일단 기전 자체가 다르죠. 기존의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랑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DHT라는 이제 호르몬의 합성 자체를 억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DHT 자체를 건드리는 건 아니고, DHT가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가 안드로겐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이제 뭔가 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수용체에 이 이제 클라스코테론을 먼저 이렇게 도포를 하면 먼저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DHT가 여기에 붙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호르몬의 수용체를 그 결합을 막는 약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상까지 했죠. 2상, 3상에서 모두 효과가 확인이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에는 전임상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3상까지, 그리고 1465명 정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위약 대비해서 이제 플라시보 대비 증가율이 뭐 조금 168%에서 뭐 539%까지 차이가 났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P값이라고 얘기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탈모 홍보약들은 이제 사람 임상에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 임상에서 드디어 이제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5%인데 이미 1%짜리는 여드름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도 안드로겐 뭐 이 부분에 의해서 여드름도 악화되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막아줬더니 여드름도 좋아지더라 해서 1%짜리 크림은 FDA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수천 명 환자 데이터가 이미 있고 써봤더니 농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성기능 문제나 뭐 호르몬 변화,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탈모 신약의 그러면은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좋은데 기존 탈모약을 그러면 뭐 대체할 만큼 엄청나게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DHT 관련 약제가 기존에 이제 있었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결론은 아마도 치료 옵션이 확장되고 병용 치료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사실 FDA 승인 약이 딱 두 개죠. 피나스테리드랑 이제 미녹시딜이에요. 근데 피나스테리드가 그렇다고 있다고 해서 미녹시딜을 아예 안 쓰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미녹시딜이 피나스테리드를 대체하지 못하죠. 두 개가 이제 병용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안드로겐 탈모에 있어서는 제1차 치료제인 거는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클라스코테론은 전신 부작용이 이제 걱정이 되거나 있었거나 기존 약의 반응이 좀 떨어지거나 병용 치료를 원하거나 할 때는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라면은 병용하거나 기존에 이제 조금 맞지 않았던 분에서 뭐 이렇게 써보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언제쯤 한국에서는 쓸 수 있을까? 현재 3상 데이터 결과는 발표가 됐는데, 이게 허가를 받으려면 12개월 장기 안전성 데이터가 추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마무리되는 게 뭐 26년 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허가 신청을 하고 어쨌든 FDA든 한국 이제 KFDA든 뭐 이렇게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허가 도입은 그 좀 뒤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제 대부분 탈모 후보 약물들이 왜 쥐에서만 풍성하고 사람에서는 실패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클라스코테론 5%는 조금 다르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탈모 치료는 점점 더 정밀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패스웨이에 어떤 기전을 차단하거나 활성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정밀하게 타겟팅 에이전트로 가고 있다. 국소 약물 전달 기술을 발전시킨다든지 호르몬 신호 자체를 본다든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최신 연구가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